이 공정에서는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를 모두 다룹니다. 중국은 한족을 중심으로 55개의 소수 민족으로 성립된 국가이고 현재 중국의 국경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이므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 역시 중국의 역사라는 주장인데요. 중국은 현재 G2로 부상하면서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에 도전하고 있는데 2003년부터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동북공정, 몽골을 대상으로 한 북방공정을 통해 패권적 민족주의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의 많은 무역 수출을 의지하고 있는 북한을 중국이 동북 사성에 편입하려는 경제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반크가 중국의 동북공정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청원을 시작한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중국 지린성 지안시의 광개토 대왕비 앞에 세워진 문화재 유적 안내판에 중화민족의 비석이라고 잘못 표기한 것과 관련하여 6월 26일부터 바로잡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안내판은 2017년 중국 정부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여기에서 오랫동안 명성을 떨쳐온 중화민족 비석예술의 진품으로 불리는 해동 제1고대비석 즉 호태왕비가 있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반크는 중국은 광개토 대왕비를 찾는 전세계 외국인들에게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라고 알려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굳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동북공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국경 안에서 벌어진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에서 2007년 중국이 대대적으로 추진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전 세계 주요 세계사 교과서, 박물관, 역사 사이트의 지도에는 고구려 시대 영토가 중국의 땅으로 왜곡되어 있는데요. 이에 반크는 세계인들에게 중국의 역사 왜곡을 알리고 동북공정의 실체를 제대로 홍보하는 포스터를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해 7월 4일부터 전 세계의 SNS를 이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크가 만든 포스터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인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았고 이에 반해 중국인들은 이에 반발하며 난리가 났는데요.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4일간 약 37,000명이 동북공정을 비판한 반크 디지털 포스터를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을 표했고 이 중 인도네시아 9,330명, 베트남 878명, 말레이시아 1,049명, 필리핀 2,233명, 인도 22,760명이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하고 이를 다시 세계인들에게 공유했습니다. 한 인도인은 댓글을 통해 한국의 고구려 역사를 빼앗는 중국에 제대로 된 복수를 하려면 중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남겼고 한 필리핀인은 중국은 가짜뉴스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의 역사인 고구려사를 왜곡한 것은 이미 얘기된 일이고 이를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중국의 동북공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같이 반크의 게시물에 공감을 표한 많은 세계인 가운데서도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인과 필리핀인들이 특히나 높은 공감을 표했는데요. 이러한 열기에 힘입어 반크는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해 3억 명이 가입되어 있는 세계 청원 사이트에 중국 동북공정을 비판하는 청원을 영어로 올렸습니다. 반크가 올린 청원에는 동북공정이 2002년에 시작되어 2007년 종료되었지만 고구려를 중국 소수민족이나 중국에 귀속된 역사로 홍보하는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에 반크 박기태 단장은 글로벌 청원을 아시아와 전 세계에 알려나가 전 세계인들과 함께 중국의 역사, 영토 패권주의를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동북공정으로 역사 왜곡 논란이 있던 중국 동북 삼성에 대해 한류를 전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국의 동북공정 행보도 희석하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와 몽골, 카자흐스탄 등 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문화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는데요.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북방 문화 인적 교류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우호적인 문화 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 관광 산업의 공동 시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 대해서는 각각 2020에서 2021년, 2021에서 2022년에 걸쳐 뷰티, 한식 등 생활 문화 분야의 한류 확산을 추진합니다.
또 그동안 교류가 많지 않았던 중국 동북 삼성에 대해서는 2023에서 2024년께 K-팝 드라마 등 한류 보급에 나서는 등 지역별 중장기 문화협력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중국 동북 삼성은 신북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며 아직 깊은 교류가 없었던 만큼 초기 단계라고 판단하고 역사 문제와 함께 대중문화와 한국어를 중심으로 K-팝과 드라마 등 한류를 보급하는 등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북방지역 주요국과 수교를 계기로 한 종합적 문화관광 교류와 지방자치단체 간 문화관광 협력도 확대할 방침인 상황에서 한국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중국의 동북공정 행보에 큰 타격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엔 중국이 미국인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먼저 미 외교관과 언론인, 관광객 등의 티베트 지역 방문을 중국이 막는 것과 관련해서 중국 관리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에 중국이 전혀 물러서거나 하지 않고 그럼 우리도 미국 인사들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라고 맞불을 두면서 초강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간의 중국의 미국의 공격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생각하면 완전히 정면으로 이렇게, 그것도 같은 수준의 대응으로 바로 다음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초강수로 해석이 됩니다. 이례적이죠. 중국 외교부 이 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 그 뜻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초강수로 중국이 대응한 사례가 몇 번 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사례가 결국에는 그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중국의 내정 간섭이라고 여겨지는 홍콩 문제라든지 위구르라든지 그런 걸 건드리면 중국이 아주 예민하게 마치 군사적 충돌도 할 것처럼 그렇게 대응하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이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이번에 한 거를 또 옮겨보면서 그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말했죠.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중국은 티베트 문제에서 나쁜 행동을 보였던 미국 인사들에 대해 비자를 제한하기로 결정을 했다. 자오 대변인인 분이에요. 이름이.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어서 미국이 내정 간섭을 즉각 중단하고, 여기서 내정 간섭이라고 중국이 미국의 행동을 해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또 느낄 수 있죠. 양국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매년 이제 또 언급을 했어요. 외국인이 티베트를 많이 방문하고 있다. 그러니까 티베트의 특수한 지리와 기후 조건을 고려하면 법에 따라 외국인의 티베트 방문을 관리하는 조치는 합당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이 티베트 건이 뭐였냐 하면 2018년에 티베트의 상호 접근법에 따라서 티베트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과 관련된 어떤 그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 관리들에 대해서 이제 비자 발급을, 그러니까 비자 제한을 한다라고 폼페이오 이제 국무부 장관이 말했는데, 그러면서 그곳에서 중국 공산당의 인권 침해뿐만 아니라 아시아 이제 주요 강의 수원 근처에서 중국의 환경 악화 방지를 실패를 고려할 때 티베트 지역에 대한 접근은 지역 안정에 점점 더 필수적이다 라면서 티베트 공동체의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 이게 다 폼페이오 장관의 말이에요. 인도주의 여건을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다. 미국은 티베트인들의 의미 있는 자치권을 지지하고, 결국에는 홍콩 문제랑 크게 다른 게 없죠. 위구르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존중, 고유한 정체성 보존에 전념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고 중국은 이게 내정 간섭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제 불합리하게 어떤 민족들에 대해서, 아니면 그 나라들이나 민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핍박을 준다고 할까요? 약간 학대를 한다고 할까요? 뭔가 말도 안 되는 아무튼
행동을 할 때 짓거리란 표현 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미국은 우리가 세계의 경찰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게 옳다. 너네 그거는 분명히 전 세계인의 기준의 입장에서 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했을 때 잘못된 행동이다 라는 측면에서 미국은 얘기를 한 거고, 중국은 우리 나라 안에 있는 일이다.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내정 간섭이다. 그러니까 우리 내정이다. 너네들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 라고 모든 어떤 위구르나 홍콩이나 이 티베트 이런 건들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결국에 비자 발급 제한까지 간 건데, 물론 이번 성명에서 비자 발급 제한의 대상자의 이름이나 뭐 명확히 누구 미국에 관리들을 하겠다 아니면 몇 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제한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한할 것으로 결정했다 라고 단호히 대응한 면에서 중국과 미국이 이제 그전보다 조금 더 강경하게 서로에게 대응하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싸울 거면 화끈하게 빨리 싸우고, 그냥 협상할 거면 빨리 하고, 이런 속도전으로 해석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 중국을 더 내정이나 이런 걸 건드는 게 트럼프가 이런 속도전을 끌고 가려는 뭐 그런 속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뭐 선거랑 또 연관이 있겠죠. 또한 뭐 전방위적인 다른 이슈건들로 봐도 미국은 WHO 탈퇴까지 공식화했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중국 탓이다. 중국이 처음에 은폐하고 거짓말하고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 그리고 뭐 공기 중 그거 이야기까지 뭐 트리거가 되면서 WHO 탈퇴까지 공식화하고, 그 다음에 화웨이에 이은 틱톡 미국 내 사용 금지도 거론을 하면서 전방위적인 중국 압박에 혼신의 힘을 미국은 쏟고 있는 거죠. 틱톡은 우리나라 방통위에서도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 압박의 하나의 일환으로 틱톡을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많은데, 틱톡이 미국이 이런 제안을 발표하고 나서 우리나라 방통위,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다음 주 중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간다는 이슈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틱톡이 국내에 한국에도 개인정보를,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개인정보 있잖아요. 틱톡을 만약에 뭐 이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10대들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때 뭐 중국으로 가져간다거나 이럴 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이전한 사례들이 실제로 다수 발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동 개인정보, 뭐 미성년자나 이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동의도 안 받고 수집을 하는 등 많은 실제로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방통위도 적발을 해냈습니다. 즉 이게 미국의 그 시야, 그 어떤 미국이 자기 맘대로 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미국이 틱톡에 대한 보안 우려를 하고 압박을 하는 것이, 물론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싶겠죠. 근데 그것도 겸사겸사인데 그것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틱톡 자체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점이죠. 이게 화웨이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 뭐 이거하고는 조금 뭐 다를 수도 있지만 반중하면 중국하고의 어떤 관계가 안 좋다, 이런 나라 중에 탑이 인도죠. 인도가 뜨겁죠. 인도랑 중국이 국경 분쟁에서 이제 무력 충돌을 하면서 안타까운 사상자분들이 제가 숫자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명 정도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인도는 인도 내에서 틱톡, 뭐 위챗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중국 어플리케이션 앱을 60개 가량을 거의 한 59개였나요? 전면 퇴출시켰습니다. 물론 이게 인도의 반중 정서에 의해 지금 폭발한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트리거가 된 건 맞아요. 근데 원래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터질 게 터졌다고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무슨 보안 업데이트 하면서 그 틱톡이 개인정보 빼가고 이런 사례가 이쪽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틱톡의 주 이용자가 10대 아니면 10대 분들이 많은데 20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돈 되는 라디오는
그 세계 산업을 다루고 좀 경제 그래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뉴스라든지 아니면 기술이라든지 세계 반도체나 전기차나 뭐 아니면 세계 정치라든지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10대 분들은 안 들으실 텐데 좀 뭐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제 10대 어린 친구들이 주로 이제 타겟이 돼가지고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이 돼서 중국으로 정보가 또 넘어가고,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무슨 보안 업데이트 같은 걸 하거든요. 제가 뭐 틱톡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안 업체 이제 업계 기업들 그 담당자분들과 얘기를 하면 평소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계속 무슨 보안 업데이트 한다고 하면서 개인정보 빼가고 업데이트 딱 누르면 개인정보 쓱 빼가면서 뭐 살짝 그냥 가벼운 업데이트 해주고, 이런 사례가 이쪽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 얘기하시는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방통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다 알고 있었던 일인데 벼르다가 이번에 털린 거죠. 그러니까 트리거가 돼가지고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은폐나 거짓말을 일삼아가면서 인권 문제 이런 것도 엮이고, 그다음 국경 충돌 이런 게 여러 가지, 그리고 이게 석유 그 1대1로나 석유에 대한 패권 전쟁이나 많은 것들이 기술 패권 전쟁에 엮여 있습니다.